그날 아침, 나는 커피잔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다. 넌 가난하고 외롭게 죽을 거야. 나 없이 살아남을 수 없어.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나는 웃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그의 사무실 컴퓨터에 숨겨진 파일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그가 나를 배신한 모든 증거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대신 짊어진 죄의 기록. 나는 그 파일을 지우지 않았다. 대신 프린트했다. 이제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기 전에 내가 그를 무너뜨릴 차례였다. 하지만 이 복수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 전체를 삼킨 거대한 거짓말의 끝이었다.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우리는 모두 지옥으로 떨어질 테지만 나는 이미 그 문턱에 서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이 마치 도시가 나를 비웃는 듯했다. 나는 김지은, 35살.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여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전 주부. 남편 박민주는 대기업 임원, 성공한 사업가. 우리는 10년 전 결혼했다. 그때 그는 나에게 너와 함께라면 세상이 다 내 거야 라고 속삭였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우리는 딸 하나를 두고 평화로운 삶을 꿈꿨다. 하지만 그 평화는 유리처럼 얇고 한 번 깨지면 산산조각 나는 것이었다. 그날 민주는 출근한 후 평소처럼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 늦을 거야. 미안 후 그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부드러웠지만 나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최근 몇 달간 그는 집에 늦게 들어오고 내 눈을 피했다. 나는 의심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아니, 적어도 그때까지는. 나는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출근할 때 항상 그것을 책상 위에 두고 갔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 그것이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화면이 켜지자 데스크톱에 이상한 폴더가 눈에 띄었다. 비밀 프로젝트. 호기심에 클릭했다. 그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민준과 다른 여자.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다. 그의 비서, 이수연. 그들은 호텔방에서 웃고 있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폴더 깊숙이 들어가자 문서 파일이 나왔다. 계약서 대체. 나는 그것을 열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5년 전 민준의 회사에서 일어난 사고. 한 직원이 자살한 사건. 하지만 그건 자살이 아니었다. 문서에 따르면 민준이 그 직원을 밀어붙여 죽음에 이르게 했고 나는 그 사건의 증인으로 서명한 적이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모른 채 서명했다. 민준이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 라고 설득하며. 그 직원은 그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고 민준은 그를 제거했다. 그리고 나는 무지한 아내로서 그의 알리바이를 제공한 셈이었다. 나는 손을 떨며 파일을 스크린샷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더 깊은 폴더에 수연과의 대화 기록. 그녀는 민준의 공범이었다. 지은 씨를 이용해서 증거를 없애요?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메시지가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배신당한 게 아니었다. 나는 이용당한 꼭두각시였다. 민준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는 나를 도구로 썼을 뿐. 그날 오후 나는 딸아이를 유치원에 데리러 갔다. 수아는 6살, 천사 같은 아이. 엄마, 아빠 언제 와? 그녀의 물음에 나는 미소 지었다. 곧 올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이 아이를 위해 나는 싸워야 한다. 민준의 메시지가 도착한 건 그날 저녁이었다. 이혼하자. 너 없이 새 삶을 살 거야. 넌 가난하고 외롭게 죽을 거야.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불렀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강남의 거리를 걸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 하지만 나는 홀로였다. 내 머릿속에는 복수의 그림이 그려졌다. 민준을 무너뜨리기 위해 나는 그의 비밀을 파헤쳐야 했다. 수연부터 시작해서. 그녀는 그의 약점이었다. 나는 그녀의 SNS를 뒤졌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그녀의 일상이 드러났다.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민준의 돈으로 사는 삶. 다음 날, 나는 수연을 만났다. 우연을 가장해. 그녀의 카페에서. 안녕하세요. 박민준 씨 아내예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아니면 당신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질 테니까. 그녀는 떨면서 따라왔다.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차가웠다. 민준 씨가 당신을 버릴 거예요. 나처럼 내 말에 그녀가 웃었다. 당신처럼. 당신은 바보였어요. 나한테는 돈이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다. 수연은 털어놓았다. 민준이 그녀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그 자금으로 5년 전 사고를 은폐했다. 그리고 나는 그 은폐의 일부였다. 당신 서명 때문에 민준 씨는 무사했어요. 그녀의 말은 독이었다. 나는 그녀를 설득했다. 함께라면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너도 곧 배신당할 거야. 복수는 홀로 하는 법이다. 그 주말 민준이 집에 왔다. 짐을 챙기며.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그의 눈은 차가웠다. 나는 물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가난하고 외롭게 죽을 거라고.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웃었다. 정말. 그럼 기다려봐. 그는 떠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나는 변호사와 상담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민준의 재정 기록을 요구했다. 은행 명세서, 회사 문서. 그 안에는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는 회사 돈으로 수연의 아파트를 샀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5년 전 그 직원의 가족에게 보낸 돈. 그것은 속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침묵의 대가였다. 나는 그 가족을 찾아갔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 어머니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다. 제 아들은 자살이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나는 그녀에게 파일을 보여줬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걸로 복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동맹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 최영희. 그녀는 민준의 과거를 알았다. 민준이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 영희의 아들을 희생시켰다고. 이제 우리는 그를 무너뜨릴 무기를 쥐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 싹텄다. 수아는. 이 복수가 끝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민준은 나쁜 남자지만 그는 수아의 아버지였다. 나는 밤새 울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결심했다. 사랑은 이미 죽었다. 이제 정의의 시간이다. 민준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명품차, 사치스러운 파티.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회사 동료들, 옛 친구들. 카카오톡 그룹 채팅을 통해 그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항상 계산적이었다. 민준이는 야심이 컷 사람을 밟고 올라서 한 동료의 말. 수연과의 만남 후 나는 그녀를 감시했다. 그녀는 민준의 꼭두각시였다. 그는 그녀에게 지은을 처리하면 너를 아내로 삼을게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민주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권력을 사랑할 뿐 나는 수연에게 가짜 정보를 흘렸다. 민준이 당신을 버리려 해. 이혼 후 모든 돈을 회수할 거야. 그녀는 패닉에 빠졌다. 그리고 민준에게 알렸다. 그게 내 함정의 시작이었다. 민준이 다시 연락해왔다. 지은아, 만나자. 오해야,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수연이 이상한 소리를 해. 내가 뭐 한 거냐? 나는 무죄를 가장했다. 모르겠어. 나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순간 옛 감정이 스쳤다. 지은아, 나 아직 너 사랑해. 수연은 실수였어. 그의 말은 달콤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을 봤다. 거짓의 눈.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재결합하자. 수아를 위해 그는 기뻐했다. 하지만 그건 내 연극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나는 몰래 그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간단한 피싱 메일로. 그 안에는 더 큰 비밀이 있었다. 회사 CEO와의 비밀 계약. 민주는 회사 자금을 세탁해 해외 계좌로 빼돌렸다. 그 돈은 5년 전 사고의 피해 보상금이었다. 그리고 그 사고. 영희의 아들이 폭로하려던 건 민준의 뇌물수수였다. 그는 정치인과 손잡고 공공 입찰을 조작했다. 나는 영희에게 그 증거를 보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이걸로 경찰에 갈게요. 하지만 나는 막았다. 아직 아니에요.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요. 내 계획은 3가지였다. 첫째, 재정 파탄. 둘째, 명예 실추. 셋째, 감정적 고통. 수연을 이용해 재정부터. 수연은 내 편이 되었다. 그녀는 민준의 해외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제 나 버리면 너도 끝이야. 그녀의 협박. 민준은 그녀를 때렸다. 나중에 그녀가 털어놓았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분노했다. 하지만 복수는 냉정해야 했다. 나는 익명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 박민준, 탈세 의심 조사가 시작되었다. 민준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호출, 집에 세무요원 방문. 그는 나에게 매달렸다. 지은아, 내가 한 거냐? 왜? 나는 울었다.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 우리의 대화는 K-드라마처럼 치열했다.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모든 걸 포기할게.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다시 일어설 거야. 그의 야심은 불사조 같았다. 그때 티스트가 왔다. 수아의 학교에서 전화. 수아가 이상해요.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요. 나는 달려갔다. 수아는 침대에 누워 아빠가 나 싫어해라고 중얼거렸다. 내 심장이 찢어졌다. 복수는 수아를 해칠 수 없었다. 나는 잠시 멈췄다. 민준에게 전화했다. 우리 딸 봐, 당신 때문에 그래. 그는 왔다. 병원에서 그는 수아를 안고 울었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 영희가 다시 연락했다. 경찰이 움직여요. 하지만 민준이 로비를 해요. 정치인 친구들, 민준의 네트워크는 강력했다. 그는 나를 속이려 했다. 영희랑 만났어. 그녀는 미쳤어. 아들 죽음은 우연이야. 이 그의 말은 설득력 있었다. 나는 흔들렸다. 정말 내가 잘못 본 걸까? 밤에 나는 파일을 다시 봤다. 증거는 명백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이 나를 괴롭혔다. 이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더 이상 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거울 속 나, 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불꽃은 나도 태울 터였다. 서울의 봄은 늦게 왔다. 벚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민준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세무조사가 본격화되자 그의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뉴스에 박민준 임원 탈세 혐의라는 기사가 실렸다. 익명 제보 나의 작품. 민준은 집으로 돌아왔다. 이게 다 내 짓이야?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나는 차분했다. 당신이 시작했어. 5년 전 그 사람을 죽였을 때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미쳤어. 그건 사고야. 하지만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파일을 꺼냈다. 이 서명, 나잖아. 당신이 강요했어. 나는 대신 죄를 졌어. 그는 침묵했다. 긴 침묵. 그러다 웃었다. 그래, 인정할게. 하지만 너도 공범이야. 함께 가자. 그 말은 나를 얼어붙게 했다. 그는 날 이용해 빠져나가려 했다. 경찰에 가면 너부터 잡혀. 그의 미소는 악마 같았다. 나는 수연을 불렀다. 그녀가 왔다. 민준 씨, 이제 끝이에요. 계좌돈 다 빼돌렸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다. 너 배신자. 그는 그녀를 때리려 했지만 나는 막았다. 그만해. 이건 당신의 카어머야. 우리는 셋이 앉아 대치했다. 카페 안, 사람들 시선이 쏟아졌다. 민준은 로비를 시작했다. 돈 줄게. 10억 그냥 사라져. 수연이 흔들렸다. 그녀의 눈에 탐욕이 스쳤다. 정말 나는 그녀를 노려봤다. 배신하지 마. 하지만 그녀는 떠났다. 민준의 돈을 챙겨. 또 하나의 배신. 나는 홀로 남았다. 영희와 함께 경찰에 갔다. 이 증거로 재수사해주세요. 경찰은 파일을 받았다. 하지만 민준의 변호사들이 움직였다. 증거 위조 의심 후 소송이 시작되었다. 내 삶은 지옥이 되었다. 언론이 나를 쫓았다. 배신의 아내? 아니면 피해자, 탭로이드 헤드라인. 나는 수아를 데리고 시골로 피신했다. 할머니 집이 엄마, 왜 아빠 안 와? 수아의 물음이 가슴을 찔렀다. 민준은 추적해왔다. 밤에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용서해. 수아를 위해 그는 무릎 꿇었다. 진심처럼 보였다. 그는 울었다. 나 잘못했어. 치료받을게. 상담소 갈게. 그의 변화는 갑작스러웠다. K드라마 같은 반전. 나는 믿고 싶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재결합을 시도했다. 저녁 식사, 산책. 하지만 그의 전화가 울렸다. 수연. 민준아, 돈 더 줘. 그는 나 몰래 갔다. 나는 따라갔다. 호텔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다. 지은은 끝났어. 너랑 도망치자. 민준의 말에 수연이 웃었다. 하지만 돈은 그는 그녀를 안았다. 내 가슴이 무너졌다. 이 모든 게 연기였다. 그의 회개는 시간 끌기. 나는 녹음기를 켰다. 증거 확보. 다음 날 나는 그 녹음을 영희에게 보냈다. 그녀는 분노했다. 이제 끝내요.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민준의 진실, 영희가 울면서 증언. 나도 섰다. 그는 제 인생을 망쳤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플래시가 터졌다. 민준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는 반격했다. 나에 대한 소송. 명예훼손 그리고 트위스트, DNA 테스트 요구. 수아는 내 딸이 아니야. 그의 말에 충격. 수아의 아버지는?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결혼 전 짧은 로맨스. 하지만 민준은 알았을 텐데. 그는 이용했다. 너의 비밀을 썼어. 가족을 위해. 나는 무너졌다. 수아를 안고 울었다. 복수는 나를 파괴했다. 민준은 승리한 듯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카드, 그의 정치인 친구, 그를 끌어들였다. 뇌물 증거를 폭로. 스캔들이 터졌다. 민준은 체포되었다. 체포된 민준의 얼굴은 TV에 나왔다. 수갑 찬 모습, 창백한 피부. 나는 무죄다, 그의 외침. 하지만 증거는 산더미였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서울지법, 기자들로 가득. 나는 증인으로 불렸다. 박민준은 제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살인자예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영희가 옆에 서 있었다. 제 아들을 죽였어요. 민준의 변호사는 날 공격했다. 당신도 공범입니다. 서명했잖아요. 관중석에서 웅성거림. 그녀도 죄인, 누군가 소리쳤다. 나는 반박했다. 강요당했어요. 사랑 때문에 배심원들은 나를 봤다. 동정. 의심. 나는 알 수 없었다. 재판은 K드라마처럼 드라마틱했다. 민준이 증언대에 섰다.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너도 알았어. 우리 함께였어. 그의 눈물. 관중이 동요했다. 수연이 증인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 편 지은 씨가 날 속였어요. 돈을 노렸어요. 또 배신. 그녀는 민준의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했다. 나는 분노했다. 너도 피해자였잖아.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돈이 진리야. 재판장은 중재했다. 하지만 여론은 갈라졌다. SNS에서 팀민준 vs 팀지은. 아내가 더 나빠. 남편이 악마. 수아는 할머니 집에서 지냈다. 나는 매일 전화했다. 엄마 사랑해.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지탱했다. 하지만 민준의 어머니가 왔다. 지은아, 그만해. 가족이야. 그녀의 눈물. 나는 흔들렸다. 민준은 가족의 일부였다. 포기하면 평화가 올까? 밤에 나는 꿈을 꿨다. 5년 전 그 직원. 그의 얼굴이 나를 탓했다. 왜 날 구하지 않았어? 재판 중간, 티스트. 민준의 변호사가 DNA 결과를 제출. 수아는 그의 딸, 거짓이었어요. 민준이 웃었다. 너의 비밀은 없었어. 난 그냥 너를 아프게 하고 싶었어. 그의 잔인함. 나는 울었다. 배심원들이 나를 불쌍히 봤다. 판결, 민준 유죄. 징역 15년. 환호. 하지만 내 승리? 아니. 퇴원 후 나는 수아를 데려갔다. 새로운 아파트, 작은 삶. 하지만 영희가 찾아왔다. 고마워요. 하지만 당신도 죄책감 있죠. 그녀의 말리에 나는 그 서명을 후회했다. 민준의 편지 도착. 감옥에서. 지은아, 사랑했어. 내가 날 무너뜨린 게 자랑스러워. 그의 말, 진심. 나는 찢었다. 여론은 여전했다. 지은은 영웅. 아니면 복수광. 나는 인터뷰했다. 복수는 해롭지만 정의는 필요해.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 수연이 다시 나타났다. 임신. 민준의 아이. 도와줘. 그녀의 눈물. 나는 도왔다. 돈을 줬다. 왜? 나도 모른다. 어쩌면 나도 인간이었다. 민준의 어머니가 자살 시도. 소식 들었다. 나는 병원 갔다. 왜 우리 가족을 망쳤어? 그녀의 원망. 나는 사과했다. 죄송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승리지만 상처만 남긴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지막 단계, 그의 재산 몰수. 나는 변호사와 함께 민준의 재산은 대부분 몰수되었다. 그의 펜트하우스, 차, 모든 것. 나는 작은 몫을 받았다. 수아의 미래를 위해
하지만 돈은 상처를 메우지 못했다.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카페 알바. 익숙한 냄새, 커피 향, 엄마. 맛있어. 수아의 미소가 유일한 빛. 영희와 나는 친구가 되었다. 그녀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당신 덕에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 아들이 돌아오진 않잖아요. 내 복수는 빈 껍데기. 수연의 아이가 태어났다. 소년. 나는 방문했다. 민준 닮았네. 그녀가 웃었다. 이름은 민준이. 아이러니. 그녀는 후회했다. 돈만 쫓았어. 이제 외로워. 민준의 편지가 또 왔다. 지은아, 나 여기서 반성해. 내가 이겼어. 하지만 수아를 잘 부탁해. 그의 말. 나는 답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야. 하지만 수아에게는 숨겼다. 아빠는 여행 중이야. 1년 후 나는 책을 썼다. 배신의 그림자. 베스트셀러. 인터뷰, 강연. 사람들은 나를 영웅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나는 파괴자. 트위스트의 끝. 민준의 탈옥 소문. 거짓. 하지만 공포가 나를 쫓았다. 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 민준. 아니, 바람. 최종 대면. 면회실. 유리창 너머. 그는 늙어 보였다. 지은아, 용서해줄래? 그의 눈.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수아는 용서할 거야. 우리는 울었다. 사랑은 죽었지만 미움도 피곤했다. 결말, 나는 수아와 한강 다리를 걷는다. 엄마, 행복해? 응, 이제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 민준의 예언. 가난하고 외로움. 아니.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 아니다. 우리는 모두 잃었다. 독자여, 누가 옳았을까? 논쟁하라. 복수는 정의인가, 파괴인가? 에필로그. 수아가 자라 나에게 묻는다. 엄마의 복수, 후회해. 나는 미소 짓는다. 그 덕에 너를 지켰어. 하지만 밤에 나는 홀로 온다. 영원한 그림자.